이거 사실 지금 뭐 소상공인 분들도 지금 이제 내 지금 이 손실보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당연히 아셔야 되니까 보셔야 되지만 사실 이거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좀 보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채널, 누구에게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이야기 보따리 토크인사이드의 박토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제가 어떤 그 많은 세상 이야기 중에서 어떤 고민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 우리 소상공인 분들 무언가 작게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급하게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촬영 날짜 기준으로 이번 주에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이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된 분들이 오부제로 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확인 보상이 들어가는 게 목요일부터였습니다. 대선이 치러지고 다음 날부터였죠. 지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런 어떤 그 보편화된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분들 외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제가 또 새롭게 알아낸 것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별도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고 많은 좀 자문을 구해봤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태까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전화 통화도 하고 이쪽저쪽 좀 알아봤던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 오늘 내용은 그 어떤 사연에 대한 내용을 이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확인 보상이 지금 대선 다음 날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날짜가 되어야만 어떤 확정적인 정보를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영상을 촬영하고 올려드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지급 신청을 이미 누르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금 이 썸네일에 보신 내용과 다르게 이 내용이 진척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이 급하게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나눠볼 주제는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듬해의 1분기 손실보상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3분기 때도 잘못됐고 4분기 때도 잘못됐어요.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1분기 때는 이게 모쪼록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지금 내가 얼마를 받는지 모르는데 그냥 산술식을 대입해서 산정해줬으니 그냥 그래 이 돈이라도 일단 받자 이렇게 넘기실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금액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일단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10월, 11월, 12월 이게 이제 4분기죠. 요 밑에 지금 이 19년도 일평균 매출액이 나오고요. 11번입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21년도 일평균 매출액이 나와요. 지금 보시게 되면 10월, 11월, 12월에 일평균 매출액이라고는 제목을 말머리를 달아놨는데 옆에 지금 숫자가 써있질 않아요. 그쵸? 그 아래에 보시면 추정 근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정 근거. 이 추정 근거를 보시면 지역, 시설 평균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부가세 납부까지 다 했고 우리의 매장에 매출이 다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무슨 지역 시설 평균 매출 규모 이거를 왜 내가 해당이 되지? 이렇게 의구심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일평균 감소액이 나와 있는데 뭐 25,000 얼마, 15,000 얼마, 58,000 얼마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별첨,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 글씨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특수산식이 적용된 경우 19년 및 21년 일평균 매출액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지금 표를 받으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신속보상자 대상자이신 분들 중에서는 여기 지금 11월, 12월에 일평균 매출액이 지금 다 나와 있으실 거예요. 나와 있으신 분들은 이 밑에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원 표시가 정상적으로 19년도와 21년도에 갭이 써 있을 겁니다. 그쵸? 이제 이 부분이 특수산식이 적용된 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손실보상센터에도 연락을 해보고 정말 여러 군데 전화를 많이 해봤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이제 궁금증이 이거였어요.
19년도와 21년도 일평균 매출액이 왜 잡혀져 있지 않고 여기 위에 10번에 보시면 산정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산정 방식. 산정 방식을 보시면 11월, 12월에 매출 규모로 추정이라고 나와 있죠. 추정. 추정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확실하지 않을 때, 예상을 할 때, 식당, 카페라든지 이렇게 지금 업종 분류, 시설 분류가 제대로 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추정할 게 아니라 지금 숫자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추정으로 돼 있냐.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증을 가졌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손실보상에 관련된 공문이 나와 있는데 A4용지 페이지로 약 대략적으로 한 30페이지 가까이에 달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양이 방대해요. 제가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물론 적혀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특수 2의 경우이고 매출 규모로 추정 이제 이런 경우인데 지금 그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결국에 이쪽 저쪽 이제 연락을 시도하다가 손실보상센터 말고 다른 곳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어떠한 특수한 한 분야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말씀드리려는 거지 다른 분들도 이 경우에 똑같이 해당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매출 규모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분들도 다 이곳에 해당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무슨 영업이익 비중, 인건비 비중, 임차료 비중 이런 것들이 퍼센트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우리 매장은 특수산식이 적용되어 있느냐 이 물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손실보상센터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제가 상담사분들이 여러분 계시겠지만 전화를 몇 차례 해서 계속 상담사분들이 계속 체인지가 됐을 텐데도 내용을 이해를 못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게 급한 내용이니까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일단 제가 제대로 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본인이 영업을 하시는 매장이 어떤 계약 형태로 계약되어 있으신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로드샵에서 일정 임대료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임대차 계약을 하셨을 때 월세를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은 뭐 2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2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고 가게에는 포스라든지 뭐 그런 기계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으실 테죠.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배달하시는 분들은 배달 팁도 관련된 그런 어떤 서류들도 아니면 뭐 그런 숫자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 사업자 번호에 맞는 그 포스가 있고 배달도 역시 같이 묶어서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계신 식당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 분류로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매출 금액이 다 써 있고 거기서 일별로 매출 차액이 정해져서 이번 4분기 손실보상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산출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이 사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상점, 마트,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각 매장별로 포스를 갖고 계시는 매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매장인 경우입니다. 본인 매장이 수수료 매장이에요. 일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월세 매장이 아니라 수수료 매장.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뭐 마트나 백화점 같은 상권에서는 별도 테넌트마다 포스가 있지 않고 키오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이마트라든지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마트들이 있잖아요. 키오스크에서 공동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 매출이 본인 사업장으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매장에서 발생되는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다 제하고 그 금액을 제하고 총 매출에서 그 금액들이 제해진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수령받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세청에 매출 자료가 지금 신고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마트로 잡혀 있는 거예요. 홈플러스로 잡혀 있고 롯데마트로 잡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면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데이터를 끌어와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을 하고 그 소상공인에게 맞는 맞춤형 손실보상 무슨 뭐 보정률 80%니 90%니 지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식당이나 카페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시설 분류가. 그러면 식당과 카페에 맞는 손실보상을 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실보상이 내 자료가 국세청에 올라가 있지를 않대요. 올라가 있지를 않아서 그 지역, 그러니까 뭐 시군 구죠. 그 시군 구 안에 있는 지역 평균 그 시설들의 매출이라든지 뭐 임차료 비중, 인건비 비중 이런 것들을 산식을 대입시켜서 A 도시의 평균이 이러니까 당신은 식당 카페이니까 이 금액을 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4분기 때 받으실 수 있는 하한 금액은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3분기 때는 10만 원이었어요. 지금 이 수수료 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아마 4분기 손실보상 이거 아마 기대에 못 미치는 액수를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지금 4분기 때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각지대이신 분들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그분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신속하게 하겠다. 확인 보상 날짜가 대선 날짜 이후였기 때문에 확인 보상 때 이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이 수수료 매장이신 분들, 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계신 시설 분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신 이런 분들, 이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드리려면 확인 보상이 신청하는 날이 되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확인 보상 때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해라. 우리가 놓쳤으니까 다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시 주면 우리가 금액을 재산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공문이 새로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확인 보상이 시작되는 그 대선 날짜 이후인 바로 다음 날까지 기다렸어야 됐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수수료 매장인데 매출 손실이 3분의 1 토막이 나도 4분의 1 토막이 나도 지급 신청을 빨리 누르셔야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럼 지급 신청을 누른 분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확인 보상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확인 보상을 시작한 지 이제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보상을 신청하셨던 분들도 지금 대책이 조금은 있어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접근한 방안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을 올려서 돈을 벌었던 이 내용들이 다 국세청에 신고가 당연히 되고 그 금액을 바탕으로 부가세가 산정이 됐을 거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세금 걷어 들어갈 때는 다 그 수치를 따박따박 맞춰서 세금을 다 걷어 가는데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줄 때에는 그 수치는 모르겠다. 일단 너넨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시설, 그 지역의 시설 평균값으로 그냥 해서 일단 받아. 지금 안 받으면 확인보상 때까지 기다려야 돼. 확인보상 때까지도 안 돼? 그러면 너 한 2달 걸릴 수 있다. 지금 이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이 수수료 매장이신 분들, 매출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별도의 지금 안내가 되고 있질 않아요. 자, 제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식당 카페로 시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 카페로 시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매장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마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분들 방역 조치 이행일수 어떻습니까? 지금 사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시군구마다 방역 조치 이행일수가 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하고 지금 똑같이 나와야만 정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손실보상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방역조치 이행일수가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수치는 웬만하면 맞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지금 보시면 31일, 30일, 19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80일을 방역조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행했다는 거죠. 뭐 영업을 계속 했다던가 몇 시 이후로는 하지 말라고 했다던가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일자가 써 있습니다. 그 일자가 적혀져 있지 않고 온전하게 지금 다 이행을 했어요. 왜? 시설 분류가 식당 카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수수료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트나 백화점 안에 들어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식당 카페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건물 안에 백화점 마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마트와 백화점의 이 방역 조치 시행을 하라 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식당 카페랑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당 카페 시설 분류를 마트 백화점 시설 분류로 바꾸게 되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 돌아온 답변이 어떠냐면 마트 백화점에는 이 방역 조치를 시행하라는 일수가 다를 겁니다. 만약에 식당 카페로 되어 있어서 90일을 지키셨으면 이 상점마트 백화점으로 들어와 있으면 31일밖에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한 달 정도만. 11월, 12월도 나는 이 방역 조치를 다 지켰는데요. 그렇지만 시설 분류를 변경함으로 해서는 이 방역 조치 일수가 변경이 마찬가지로 같이 되실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그 부분이 억울하죠.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다른 데들은 장사를 했지만 건물 안에 있지만
식당 카페라는 이유로 영업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거리 두기도 했을 거고 인원 제한도 있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다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 시설 분류를 바꿉니다. 방법은 뭐냐면 해당 시, 군, 구청에 가셔서 시설 분류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설 분류가 식당 카페로 되어 있으면 이 시설 분류 확인서라는 걸 받아서 마트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점마트 백화점이 시설 분류로 변경해달라 그러면 발급을 시군구청에서 해줍니다. 그 서류가 하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방역 조치를 지금 이렇게 80일 동안 지켰는데 31일밖에 하지 않은 게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마찬가지 시군구청에서 방역 조치 이행 일수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확인서를. 그러면 원래대로 나는 80일을 지켰습니다. 어디서? 상점마트 백화점에서. 이 서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서류를 확인 보상 때 같이 넣어서 내 정산서라든지 매출이 나와 있는 표, 그리고 세무사가 날인한 어떤 기장이 되어 있는 어떤 뭐 자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마련을 해서 그 손실보상 센터에 가면 확인 보상 절차에 어떤 서류들을 첨부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서류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서류들을 더 이제 첨가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아, 그러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재산정을 받고, 근데 3분기 손실보상 때 확인보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확인보상하는 거. 엄청난 시간 소요됐죠. 제 기억으로는 한 2달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2달 정도. 근데 심지어 2달 지났어도 이 지금 수수료 매장이신 분들은 금액 아마 변동 없이 처음에 산정된 금액 그대로 받으셨을 거예요.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확인 보상을 하면 그래 좋아 2달 걸리겠지만 온전하게만 내가 손실 보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차이가 뭐 한 10만 원 차이가 나든 5만 원 차이가 나든 적게 받아도 좋다 이겁니다. 제대로 된 산정 방식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적게 받아도 억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소상공인 분들이시지만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정말 하루에 매출을 5만 원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정말 하루에 5만 원은커녕 5천 원도 못 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다 같은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힘든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분들한테 더 돌아가야 되는 게 맞죠. 나라의 국가는 한정되어 있고 다만 정확한 산정 방식이라도 대입해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2가지 서류를 마련을 해서 확인 보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알아봤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3분기 때 제가 했던 서류 중에 4분기 때 추가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시설 분류 확인서와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 이 2가지가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너네들이 원하는 자료를 난 줬는데 금액이 똑같이 산정이 됐단 말이에요. 3분기 했었을 때. 시간만 2달 걸리고. 이번 4분기 때는 그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이 서류를 클릭하고 첨부하기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그쪽에서 준 정보를 받은 건 이 2가지 서류를 같이 첨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이 확인 보상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확인 보상을 넣게 되면 그 중간에는 다시 뭐 수정도 못하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서류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해본다. 이랬더니 그제서야 진짜 몇십 명하고 여태까지 통화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얘기해 주신 분이 처음이었어요. 지금 사실 그분 때문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사실 지금은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수수료 매장이냐고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매장이라고 했더니 수수료 매장인 경우에는 그런 자료들을 백날 제출해봤자 기본 베이스가 수수료 매장인 분들은 지금 이 산정 방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산정 방식이 없다니? 지금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나고 4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수수료 매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정 방식이 없다. 얼마가 떨어지던 간에 최저로 내야 될 임대료는 항상 픽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는 아무리 뭐 백화점이나 마트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너무 장사가 다들 안 됐던 시기이니까 미니멈 임대료를 다 납부를 했을 텐데 수수료 매장이라는 이름을 걷어내고
그 미니멈 임대료를 냈던 걸로 산정을 해주면 안 되냐라고 문의를 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답이 없어요. 그렇게 유동성 있게 어떤 특정인 사람들을 이 수수료 매장에 들어가는 분들만 따로 드러내서 미니멈 임대료 냈던 분들을 거기서 또 추려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대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보듬어 주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신나게 떠들었던 그건 대체 뭔가. 이제 결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확인 보상을 해야 되냐, 이렇게 수수료 매장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식당 카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그럼 지금 확인 보상을 눌러 말어, 아니면 그냥 받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일단 지원금 신청 누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원금 신청 누르는 순간 그 금액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거기서 그냥 종료가 돼요. 지원금 신청 일단 누르지 마시고 확인 보상 하지 마세요. 새로운 공문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수수료 매장이신 분들은.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을 그 확인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확인 보상 신청을 누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수료 매장이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확인 보상 신청을 하시고 이제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산정이 돼서 금액이 책정돼서 다시 알림이 올 겁니다. 그 알림을 확인을 하셨을 때 그 금액에서 이제 뭐 금액이 수정됐던 그대로 나왔던지 간에 확인을 누르지 마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이의 신청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확인 보상을 신청하시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서 또 확인을 눌러서 금액을 끝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많으실 겁니다, 확인 보상을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확인 보상을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결과를 받아들이셨을 때 인정하지 마시고 두셔야 돼요.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 신청도 안 하고 확인 신청도 안 하셨던 분들은 아무것도 그 사이트에서 누르시면 안 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부분을 공문이 내려오는지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쪽 부서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오는 것을 이 수수료 매장인 분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주겠냐 그랬더니 그럴 일은 없을 거랍니다. 일일이 거기서 그렇게까지 할 만큼 지금 인력도 뭐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2주일에 한 번이 됐든 지속적으로 그쪽에 다시 연락을 제가 취해서 그 공문이 내려왔냐, 내용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지금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뭐 어떤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제 지금 이 채널을 보시면서 앞으로도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이렇게 보름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귀찮으시겠지만 뭐 들러주세요. 들러주셔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제 채널에 이 채널을 한 3가지 정도의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항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토크, 그리고 뭐 인터뷰, 이렇게 크게는 3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영상 올라오는 거 뭐 쓸데기 없으신 분들은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소상공인 수수료 매장에 관련된 컨텐츠 내용이 딱 올라왔다, 제가 이제 구독하고 계셨다가 그게 딱 올라왔다 그러면 그때 그 내용 클릭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이 있을 거니까 그 방식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좀 그 공문이 빨리 내려오길 저도 바라고, 사실 이게 유튜브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지금 뭐 소상공인 분들도 지금 이제 내 지금 이 손실보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당연히 아셔야 되니까 보셔야 되지만 사실 이거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좀 보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3분기 때 잘못된 거예요. 그 수수료 매장에 계신 분들한테 3분기 손실보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마 대다수 분들이 이미 뭐 확인 보상도 다 하셨고 그리고 뭐 30일도 지나버렸고 다 지급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사실 제대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나라에 재원이 없고 더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분기 때 거라도 좀 제대로 해주세요. 4분기 때 거라도. 수수료 매장인 분들은 이거 엄청나게 나갑니다. 고정비. 대기업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협조 공문도 좀 보내시고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이 확인 보상 시즌 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식당 카페인 분들만이 아니라 뭐 임의용업 관련된 분들이나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택시 어떤 분들 그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하시는 건 참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식당 카페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또 이런 어떤 수수료 매장에 계신 분들은 바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눈뜬 장님이야? 아유.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수수료 매장이신 분들 3분기 손실보상, 4분기 손실보상 지금 다 잘못돼 있어요. 잘못 나와 있어요. 지급 신청 누르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걸 수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공문이 나와줘야만이 수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인 보상을 하시려는 분들. 수수료 매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아무리 많이 준비해서 확인 보상 신청을 들어가도 이거 수정 안 될 겁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괜히 그거 확인 보상 넣었다가 뭐 한 달 걸릴지 두 달 걸릴지 모르는 거 피만 말려요. 그러니까 이미 넣으셨으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결과 나오면 거기서 이의 신청 다시 할 생각만 하세요. 네, 인정 못 하겠다 이 생각하시고 지급 신청이나 확인 보상 아직 안 하신 분들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뭐 어떤 뭐 교수라든지 무슨 어떤 전문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설명드린 이 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다음에 영상을 꼭 올려드리길 약속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확인 보상을 그러면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확인 보상을 계속적으로 두 달, 세 달 동안 안 눌러도 돼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확인 보상을 누르지 않고 지급 신청도 누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을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확답 들었고 이 내용 가지고 제가 3번이나 통화를 했어요. 다 각기 다른 상담사한테. 다 모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인 보상 누르지 마시고 지급 신청 누르지 마세요. 수수료 매장이신 분들. 계속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공문이 나오고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 수수료 매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쳐다보게 만들어 줘야 되고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빨리 달라고 지금 계속 독촉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오늘 영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길어질까 봐서 지금 사실 제가 영상 지금 이 녹화를 거의 1시간째 하고 있는데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 좀 최대한 빨리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압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메이저 유튜버 분들이 올려주시는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중복되니까는 여태까지는 안 했던 게 많아요. 그런 채널에서 못 본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을 제가 한번 나중에는 한번 시간 될 때마다 한번 촬영을 해서 올려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쪼록 그 소상공인 분들 좀 힘내시고 지금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영상 보시고 나서 이랬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알았으니까 속이 좀 시원하다 이런 분들보다도 좀 더 깝깝하고 좀 열받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모쪼록 조금 더 버텨주세요. 네, 지금 새로운 공문이 어쨌든 나와야 합니다. 사실 이게 좀 낙관적이진 않아요. 3분기 손실보상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이런 민원을 제기했던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개월수로 벌써 5개월이란 소리예요. 5개월 동안 뭐 합니까? 정부 지금 5개월 동안이나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이러니까는 세금이 남았다 그러지. 초과세수가 일어났다 그러지. 제대로 안 줬으니까 초과세수가 일어난 거지. 제대로 안 줬으면서 이 선량한 소상공인들 세금은 다 받았으니까 부가세 다 받고. 예?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 대다수가 소상공인 분들이실 텐데 그 지금 본인과 같은 이런 상황이 똑같이 처해 계신 분들에게 이 내용 많이 전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그 연세 많으신 우리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내용 반드시 알려주세요. 지금 이게 잘못된 거란다. 수수료 매장에서 입점해 계신 분들 특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사각지대까지 다 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문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침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모쪼록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실을 보상해 준다며 손실 보상이 아니라 어쨌든 다음에 제가 꼭 공문 확인되는 대로 꼭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